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결혼을 6년 전 29살의 나이에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처음 알게 된 것은 벌써 10년 전이네요. 저는 군대를 다녀와 대학을 갓 졸업하고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아내를 알게 되었어요. 뭐, 오래전부터 같은 학교였다고 하지만 얼굴만 알지 서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고, 그동안은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전교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뭔가 견학 활동보다는 하루 종일 죽치고 집과 학원만 왔다 갔다 반복하며 공부만 하는 삶이었고, 아내 역시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하는 편이었지만 이쁜 얼굴 때문인지 주변에 남자가 끊이지 않았던 타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동창들과 날 잡고 한번 본 이후로 아내가 저에게 먼저 연락이 오더군요. 제가 그 당시에는 여자친구가 있었기에 아내를 밀어냈으나 아내는 끈질기게 연락을 했었습니다. 저는 바람필 생각도 마음도 없다고 하자 아내 역시 자기도 절대 저와 바람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냥 단지 내가 너에게 호감이 있으니까 사람 일이라는 게 어찌 될지도 모르고 그 여자랑 혹시나 잘 안 되게 되면 자기를 떠올려 달라며 네가 부담스러우면 앞으로 적당히 거리를 두겠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제가 여자친구와 1년도 안 되어서 헤어지게 되자 더 적극적으로 아내가 저에게 좋다고 구애를 했고, 그렇게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고 나서 한 달도 안 되어서 아내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저에게 자기는 지금보다 1년이나 기다리면서 누구를 이렇게 진심으로 좋아해 본 게 처음이라며 이것저것 선물이며 도시락이며 지극정성으로 저를 대해주더군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내가 이러는 게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에 대해서 알아봤었거든요. 아내는 사실 예전에도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뺏어서 사귄 적이 학창 시절에도 있었다고 했으며 여자가 대놓고 유혹하는데 안 넘어가는 남자가 없었고 대부분 남자 쪽에서 바람을 피워서 사귀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임자 있는 남자 킬러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만약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아내의 말에 넘어갔다면 저 또한 바람핀 놈이 되었겠죠. 아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거리낌이 없더군요. 서로 더 좋은 사람끼리 만나는 거 아니냐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네가 더 좋으면 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는 적어도 자기가 사귀는 도중에 먼저 바람핀 적은 없다며 상대방이 싫어지면 싫다고 헤어지자고 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아내에게 저보고 사귀자고 했을 때 유일하게 거절한 남자라서 뭔가 정말 색달랐다고 그 뒤로 자기가 1년간을 안달이 나다 보니 저와 사귀고 나서 너무 좋은 나머지 결혼까지 하고 싶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사실 아내가 그런 만큼 대단한 매력적인 여자이기는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쁘게 생겼고 직장도 나쁘지 않고 학창시절 때는 공부도 잘한 편이었었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에 안 끌렸다고 하면 솔직히 거짓말이죠. 이런 여자가 저만 보며 매달린다는 게 좋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알겠다며 네가 그렇게 말하니 나도 좀 걸리는 게 있어서 너한테 결혼하자는 말은 절대로 안 할 거니까 네가 나중에 진짜 나와 결혼하고 싶으면 그때는 말하라고. 대신 네가 선택한 거니까 그때 가서 바람이니 뭐니 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만큼 진짜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아내와 사귀다가 3년째 되던 해 아내는 저에게 자기도 이제 나이가 29살이고 저만한 남자는 못 찾는다며 결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내는 저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된 게 진짜 예전에 나에게 결혼하자는 소리 안 한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결혼하자고 말을 하게끔 하냐며 타박을 하던 아내와 저는 그렇게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했습니다. 양가 집안 사정도 비슷했고 아내도 대기업 생활을 했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결혼할 때 양쪽 집에서는 모두 반반 부담을 하였습니다. 연애할 때 우리는 돈 남자 문제도 없었고 심지어 자기한테 다가오는 남자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해가며 나중에는 저를 불러서 대신 처리해달라고 할 정도로 아내는 제가 알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오로지 저에게만 충실했습니다. 그렇게 신혼생활 2년 만에 첫째 아들도 출산했어요. 그런데 둘 다 대기업을 다닌다고 해도 월급은 또래에 비해서 좀 된다 뿐이지 이건 뭐 애까지 낳고 나니까 정말 힘들더군요.
저희 둘은 돈이 없어서 서울에는 살지 못하고 경기도 쪽으로 집을 구해서 들어갔는데 출퇴근 시간만 하루 4시간 정도 쓰게 됩니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서 차를 타러 나가야 했고 퇴근 때도 교통체증에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기도 하고 어느새 인생 자체가 정말 너무나도 피곤해지더군요. 아내도 그런 걸 느끼는지 너무 힘들어했고 거기다가 육아까지 더해지니 이건 뭐 사람 사는 게 아니더군요. 매일 아기 울음소리에 밤잠을 설치며 거기에 집 산다고 받았던 대출금 갚을 돈까지 부족해서 저희는 저희가 먹는 것까지 줄이게 되니 제가 아이를 낳은 게 너무 이기적인 선택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 뒤로 아내도 시간이 흐를수록 짜증도 많이 늘어가고 있었기에 저도 혹시나 둘째라도 생길까봐 겁이 났고 결국은 정관 수술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다시 2세를 계획할 때 수술하면 된다고 했으니까요. 아내가 혹시나 걱정할까봐 아내에게는 알리지 않고 혼자서 시술을 받았어요. 아니 근데 그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해맑게 웃으면서 자기 임신했다고 말하더니 이제 우리 아이 키우려면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자기는 회사를 더 이상은 다니기도 힘들 텐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며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을 하더군요. 일단 아내가 회사를 그만둔다는 말도 충격적이었지만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것 자체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내에게 일단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을 꺼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는 착잡한 마음으로 아내에게 티를 안 내면서 말하기를 일단 퇴사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말을 했지만 아내는 계속 퇴사할 거라고 우기는 바람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너무나도 해맑은 모습에 저는 더욱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나 의사 선생님께서도 많이 더러 그런 경우가 있다면서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친자 확인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시더군요. 그때부터 아내의 임신 자체가 저에게는 지옥의 나날이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는 아내가 혹시나 불편해할까봐 노심초사 전전긍긍했는데 둘째를 가지게 되고 나서는 그런 마음이 전혀 안 생기고 오히려 원망스럽기만 하더군요. 결국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제가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서 아내에게 결국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실 정관 수술도 했고 병원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진짜 낮은 확률로 임신 가능성은 있다고 하자 아내는 저에게 벌컥 화를 내면서 지금 장난하냐고 왜 네 맘대로 그런 걸 받았냐고 또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지금 내가 바람이라도 폈다고 의심하는 거냐며 괴성을 지르며 난리를 피우더군요. 그때부터 정말 저에게는 지옥 같은 부부 생활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회사도 그만뒀고 저도 돈을 가져다 주었지만 아내와 대화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내는 저에게 틈만 나면 저주의 말들을 내뱉으며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냐며 사람도 아니라는 둥 욕설을 내뱉고 저도 아내와 있으면 의심이 드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니 서로 부부관계는 정말 시간이 흐를수록 막장을 향해 갔어요. 그 뒤로 아내가 출산을 했는데 제가 친자검사를 하자고 하니까 아내가 극구 반대를 하더군요. 끝내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네가 걸리는 것이 없다면 이걸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추궁하면 무조건 제 아이가 맞다고만 해요. 그러더니 이제는 제가 기분 나쁘게 해서 이혼을 해야 되니까 위자료랑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아내에게 듣는 순간 바람을 의심해서 100% 제 아이가 아닐 거라는 확신이 생겼죠. 진짜 제 아이였다면 뭐가 거리낌이 있어서 이렇게 저에게 쌍욕까지 하면서 싸우겠나요? 저는 제 아이가 맞으면 원하는 건 다 해준다고 이혼이든 뭐든 해줄 테니까 친자 검사를 하자고 하니 아내는 그것만은 절대로 못 해준다고 자기에 대한 신뢰니 뭐니 이런 헛소리만 늘어놓더군요. 그때부터 저도 어이가 없어서 악에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제가 아이 근처에도 얼씬도 못하게 하는데 겨우겨우 머리카락을 보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친자일 리가 없더군요. 제가 검사 결과지를 보고 다음날 조리원에 찾아가 장모님 보는 앞에서 서류 한 장을 아내 얼굴에 대놓고 집어던졌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은 깜짝 놀라서 아니 지금 산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버럭 성질을 내시길래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정도면 나름 잘해준 거라고 하자 장모님이 멍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아내는 검사서를 보자마자 이거 불법이라고 신고할 거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인정하지 못하는 아내는 뺨이라도 한 대 꽂아주고 싶었지만 저는 인내로 꾹 참고 말했습니다. 이미 너는 상간녀라고 어디 가서 남의 자식 낳아놓고 이혼에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 같은 헛소리 하지 말라고.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은 하는데 위자료는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싹 다 받아야겠다고. 양육은 내 아들은 내가 키우고 네 아들은 네가 키우라고 하자 아내가 갑자기 몸 가눌기 힘들다고 쇼를 하더니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네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실은 예전에 친구들과 개한다고 제주도로 여행 간 날 당신한테는 호텔이라고 속이고 게스트 하우스에서 놀았는데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은 없었는데 갑자기 임신이라고 해서 자기도 내가 아이 아빠라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좀 찜찜했다고. 그 말은 친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는 회사를 그만뒀고 아이 혼자서 키울 자신도 없다면서 딱 한 번만 살려달라며 울고 불고 비는데 제가 아내를 붙잡고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이건 너도 하면 안 되고 나도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거 주워 담을 방법은 두 번 다시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고. 앞으로 살 길은 당신이 알아서 잡고 양육비는 알 수 없는 상간남이니까 네가 찾아보라고. 대신 내 아이의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라고 하자 아내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나중에는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나타났는데 별 수 있겠습니까? 진실은 본인이 바람펴서 애를 낳은 건데. 결국 이혼 소송 끝에 제가 이겼고 서로 기여도 비슷하니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고 위자료도 제가 1,500만 원 받았습니다. 남의 자식까지 낳았는데 위자료가 1,500만 원이라니 대단하더군요. 아내는 어찌어찌 그 친구를 찾아가 연락했는데 친부가 세상에 20대 중반의 사회 초년생이라 아이를 책임질 수도 없다는데 참으로 쌤통이더군요. 지금 돌이켜보니 더욱 기가 막힌 건 아내가 지금까지 저에게 뻔뻔하게 기만했고 나중에는 양육비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정신머리가 있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제 인생 정말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다 제가 이렇게 되었는지 지금도 가끔 악몽을 꾸는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 집안 보라는 이야기를 요즘 들어 절실히 느끼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장모님 때문에 결혼 생활에 힘이 듭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예전부터 선물이나 먹는 걸 대접하면 너무 좋아하던 장모님. 그때부터 조금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결혼할 때 혼수나 예단, 예물, 집안끼리 다 생략을 했고요. 안 그래도 장모님 혼자 계시는데 부담되실까봐 배려 차원에서 모든 걸 생략했습니다.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겠구나 하고 섭섭했지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이 지나 슬슬 일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래도 충분한 연세에도 일도 안 하시고 생활비가 대체 어디서 나오길래 계속 놀러 다니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의심이 자꾸 들고 집사람이 계속 인터넷 쇼핑을 자주 하는 걸 봤는데 이상하게 집에는 오는 게 없어서 뭘까 싶었습니다. 그동안 집사람이 돈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얼마 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 가려고 돈을 얼마 정도 모았는지 대출받기 위해 집사람한테 통장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통장 정리 안 했다고 그러길래 그럼 돈 얼마 모았냐고 물으니 정말 택도 없는 금액이 남았더군요. 이전에 모았던 돈은 약 5천에 제가 벌어다 준 돈하고 쓴 돈을 대충 계산해보니 최소 3천만 원이 없는 겁니다. 집사람한테 물으니 이것저것 산다고 썼고 생활비 그 정도 나간다고 오히려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통장 정리를 해서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집사람이 화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꺼내며 통장을 보여주는데 저 진짜 터져버렸습니다. 매달 장모님한테 150만 원 용돈에 각종 화장품, 집안 살림용품, 먹을 것 기타 등등 전부 다 장모님한테 들어갔습니다.
정말 이게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주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장모님이 그동안 놀고 있던 게 모든 게 다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통장 내역을 보고 집사람한테 뭐냐고 물으니 혼자 계신 어머니 불쌍하다고 제 돈으로 계속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는데 생활비가 어느 정도 한다고 치고 저도 장모님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용돈 정도 챙겨드릴 수 있지만 계산해보니 한 달 평균 200만 원 가까이 장모님한테 들어갔더군요. 집사람이 애초에 효녀인 건 알았습니다. 물론 저도 효자가 되려고 노력하고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이지 싶더라고요. 저는 집사람한테 나쁜 짓 한 거 아니니 다신 이러지 말라고 하고 장모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람이 저 몰래 여태 그랬던 거 이제 알았고 화 안 낼 테니 장모님도 일 좀 하시고 부족하면 용돈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장모님한테 돌아온 대답이 오서방, 나 일하기 너무 힘들어. 솔직히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그러나 자네가 힘 좀 써주게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소리 듣고 욱해서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 결혼할 때 장모님 사정 알고 저희 부모님들 아무 말씀 없이 이해하고 넘어갔고 다른 거 다 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저희가 집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는 버텨주셔야죠. 어떻게 전부 다 저희에게 의지하십니까? 그리고 거기 계시지 말고 전 그러면 저희 집에 들어오시죠. 라고 하니까 죽어도 안 한답니다. 친구나 선배, 동생들 처가 얘기 들어보면 차 트렁크 터지게 음식 받아오고 비싸고 좋은 음식 얻어먹고 건강식품에 몸보신 제대로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정말 부럽더군요. 근데 저는 밥은커녕 음료수 한 잔 못 얼어 마시고 오고 여태 결혼하고 장모한테 진짜 받은 거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장모가 얼마나 개념이 없는지 저희 형 결혼할 때 오지도 않았습니다. 축의금도 전혀 보내지 않았고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안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들 정말 황당해하고 저희 집사람 당황하고 부모님들이 뭐 살다 보면 까먹을 수도 있지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최근에 또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장모님한테 카드가 있었는데 이제까지 카드를 미친 듯이 긁고 다녔네요. 그 카드도 집사람 명의로 된 카드입니다. 집사람 그거 숨기다가 몇 개월 동안 못 갚아서 저에게 이제서야 털어놨습니다. 저 집사람한테 절대 화 안 내는데 그냥 카드 영수증 보고 처음으로 집사람한테 고함을 질렀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쓰셨냐 궁금해서 일일이 카드 사용 내역 다 뽑아보고 진짜 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비즈니스 사업가도 아니고 어딜 그렇게 여행을 다니시는지 홈쇼핑은 왜 또 그리 많은지 할부 다 합쳐서 카드값만 1,000만 원 나왔고 장모님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장모님, 저 더 이상 이런 거 해드리고 싶지도 않고 이세도 가져야 되는데 장모님 때문에 계속 지체되니까 제발 그만 좀 하시면 안 됩니까? 돌아온 장모님의 말씀은 요즘 세상에 애를 왜 가져? 우리 딸이랑 둘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재미난 거 즐기면서 살려면 둘이 사는 게 더 좋아. 이 소리 듣고 정말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전화 바로 그냥 끊었습니다. 욕이 진짜 치밀어 오르고 화가 도저히 가라앉을 생각을 안 해서 저희 형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있을 수 있는 일인지요. 그걸 또 형이 부모님한테 말씀드렸고요. 돌아온 대답은 전부 이혼해라, 정신 못 차린다, 반복된다, 부모님 맞냐 등이었습니다. 그리 말씀하시니 정말 이혼만이 답인가 싶더라고요. 저희 집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왜 그 지경까지 간 것이냐고요. 집사람이 하는 말이 안 해주자니 속상하고 혼자 계신데 불쌍해서 어떻게 참고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못 끊어내면 같이 못 산다. 그리고 네가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지금 그렇게 퍼주냐. 나 내 새끼도 보고 싶고 차도 좋은 거 사고 싶고 더 이상 양보 못한다고 말했더니 집사람은 오열하면서 울더니 결국 진짜 짐 싸서 장모에게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하더군요. 너무 섭섭하다고요. 그리고는 장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를 보는 순간 정말 저는 제가 잘못 본 건 줄 알았습니다. 잘못 봤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장모가 한다는 소리가 한 달에 그럼 100만 원씩만 보내줄 수 있냐? 아껴 쓸게. 라고 하더군요. 이 문자를 보고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답장으로 바로
이혼할 겁니다. 라고 보내버렸습니다. 사실 당장 이혼을 결정한 건 아니었는데 딸이 본인 때문에 친정에 갔는데 그동안의 일 미안하다고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저와 돈으로 협상하려고 하네요. 이게 진짜 꿈인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사람도 황당한 게 제가 양보 안 해주면 안 온다고 협박을 합니다. 지금 분위기 파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결혼하신 분들 혹시 맞벌이 하실 때 자기가 번 돈 따로 관리합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것도 터치하지 말라네요.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쓴다고요. 대체 결혼을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애초에 상황 이상하다 싶을 때 좀 더 알아봤어야 했는데 집사람을 너무 믿은 것 같습니다. TV에서 보던 막장 드라마를 제가 직접 찍었네요. 그러면서도 막상 장모한테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냈다는 사실에 뭔가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겁이 나기도 합니다. 또는 장모님을 너무 몰아붙여 마음에 상처를 주었나 싶기도 하네요. 한편으로는 그나마 다행인 게 집사람한테 있는 돈, 카드 전부 입출금 정지시켜놔서 다른 통장으로 다 옮기길 잘했구나 싶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이 정말 답일까요? 아니면 정말 집사람 말대로 제가 너무 쫌스럽고 이해심이 부족한 남편인 걸까요? 후기입니다. 사실 저는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른인데 문자로 이혼을 언급하며 무례하게 굴었나 싶었죠. 그런데 장모의 답장에 저는 정말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장모알. 이혼하면 딸에게 위자료 잘 챙겨주게. 정말 장모한테 전 돈줄이었을까요? 이혼을 막을 생각은커녕 위자료에 기쁜 마음이 앞서시는 걸까요? 정말이지 이번 명절은 정말 최악의 명절을 보냈어요. 제 글 답글에 쓴소리 좋은 소리 해주신 분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결혼 전부터 저는 아내를 너무 믿고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돈 관리까지 다 맡겼고 원래 꿈이 결혼하면 아내는 절대 맞벌이 안 시키고 집안일만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늘 일에 치여 사시는 어머니를 보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상상했던 저의 결혼 생활은 정말이지 그저 꿈일 뿐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게 이번 기회에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모의 답장과 수많은 댓글을 보고 나서야 저는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침 친한 친구 사촌이 이혼 전문이라 소개받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유로는 이혼 사유 100%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소송 중이고요. 그 일 이후에 저희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렸고 살면서 화 한 번 안 내셨던 저희 어머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화내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사돈 총각 결혼식에도 안 올 때부터 개념 없는 거 알아봤다 하시면서 말이죠. 사실 이 결혼 저희 부모님들이 반대하셨습니다. 귀하게 키운 우리 아들 사위대접 못 받을 것 같다고요. 하지만 잘 살겠다고 약속했고 시작했기에 쉽게 이혼 결정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점도 있고요.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부모님께 실망만 안겨드린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 아주 대단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해야 하나요? 저희 부모님 전화도 절대 안 받으시고 이혼을 장려하는 기분마저 들더군요. 집사람도 마찬가지로 한동안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본인이 더 화를 내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여태껏 내 돈 쓴 거 제자리로 돌려놔라. 어느 정도는 용돈이고 생활비라고 생각할 테니 안 되면 반절이라도 내놓고 좋게 이혼하고 끝내자고 보내니 집사람이 아닌 장모가 바로 전화 오더군요. 내 딸 그렇게 무책임하게 버릴 건가? 무슨 이혼을 그리 쉽게 생각하나?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거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장모님이 아닐 테니 그냥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어른이시니까 들으세요. 집사람 일하기 싫다고 해서 집안일만 하라고 했고 제 돈 펑펑 쓰고 다니다 안 되니까 급하게 일을 구한 겁니다. 늦잠 잔다고 집안 청소, 빨래, 아침, 밥 제대로 차려준 적 없었고 퇴근하고 와도 맨날 똑같은 반찬에 밥도 제대로 안 차려주고 뭐 했습니까? 그리고 다른 집보다 사유로서 못한 게 있습니까? 양보를 그만큼 해줬으면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그쪽이야말로 결혼을 장난으로 생각들 하시네요. 결혼할 때 뭐 하나 보태준 게 있었습니까? 아무리 제가 허리 휘게 돈을 벌면 뭐합니까? 장모님 사치하는 돈으로 다 써버리는데.
그것도 제 몰래요. 제 이세까지 장모님 사치 때문에 없애야 합니까? 그렇게 말하자 장모님 왈. 그 부분은 나도 미안하네. 하지만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 사위가 좀 도와주고 해야지. 뭐가 그리 불만인가? 우리 딸도 그냥은 안 넘어갈 거니까 알아서 하게. 더 이상 넘어갈 기력도 없더군요. 사실 중간중간 아내와 좋았던 거 생각하면 번복하고 싶기도 한데 이쯤 되니 소송을 밀어붙이고 싶더라고요. 이미 제 월급 내역, 쓴 돈 내역 다 뽑았고 집사람한테 보냈던 내역만 해도 소송 상황이 끝난 거랍니다. 그리고 내 잘못도 있지만 아내가 워낙 착하다 보니 멍청해서 그렇지 제 생각에는 장모가 진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집사람 오면 이야기해볼 생각도 했지만 내려오지도 않았고요. 정말 이혼까지 생각했는지 부모님한테 전화도 한동안 안 하더군요. 집안일 하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 한 번 안 하던 사람인데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요? 불같은 사랑에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택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평범한 결혼 생활과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나 보던 상황을 제가 똑같이 겪을 거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3자 때문에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될 줄도 몰랐고요. 막상 헤어질 때는 아내와 제대로 대화도 못 해보고 이렇게 끝내니 정말 결혼이 아무것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미안하다고 빌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냥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게 맞지 싶습니다. 지나가다 스치는 인연이 있으면 만나고 2번 다시 결혼은 꿈도 못 꾸겠습니다. 결혼 전과 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집에 와서 아내랑 놀아주고 집안일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에 다른 부분에 신경 못 쓴 제 탓이겠지요. 연애할 때만 해도 아내는 정말 착하고 부모님한테 잘하고 효녀이고 정말 좋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냥 이 상황 빨리 정리하고 여행이나 다녀오려고요. 저희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살려고요. 한때 장모였던 사람 정말 이제는 목소리도 듣기 싫습니다. 물론 곧 보겠지만요. 현재 집사람 짐은 전부 정리해서 창고에 쌓아놓았고 인테리어 업자 불러서 혼자 멋지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집을 꾸밀까 싶습니다. 사실 설레임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악에 바쳐서 빨리 진행해버리고 싶어요. 제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판단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